역시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니까 집중도 잘 되는군. 사회노트 정리 끝! 이번엔 수행평가 점수 잘 받을 수 있겠지? 어디 수행평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 뭐야? C? 말도 안 돼! 내 노트 정리가 어때서? 야, 이게 뭐냐? 엄마랑 받아쓰기 했냐?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노트 정리가 별거냐? 중요한 내용 적기만 하면 되는 거지. 흥, 정리의 정자도 모르는 녀석. 이 형이 노트 정리하는 방법 좀 알려줄까? 됐어! 대체 이게 어떻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동군, 이걸로 사회시험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왜 시험 공부를 해요? 전 자습서랑 문제집으로 공부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정리한 걸로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트 정리가 필요한 거죠. 완벽하게 잘 정리된 노트는 내신 상위권을 보장해주는 비밀 무기예요. 그래요? 오늘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와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수업, 배움 정리 3단계. 인강이랑 문제집에서 핵심 정리 진짜 잘해주는데 노트 정리를 굳이 해야 될까요? 핵심 정리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남이 정리한 건 공부 효과가 떨어지는데도요. 제가 정리해도 공부 효과는 별로 없을걸요. 신동군이 직접 정리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줘야겠군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외계인? 우리 신체 부위들이 뇌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크기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손을 움직였을 때 뇌가 가장 큰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신동군이 직접 정리한 내용들은 뇌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외우는 시간을 확 줄여준다고요.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걸 적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부 내용이 머릿속에 담겨지고 손으로 직접 적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머릿속에 새겨지게 돼요. 그렇다면 노트 정리는 제가 직접 해야겠네요. 하지만 전 노트 정리를 안 해봐서 자신이 없는걸요. 걱정 마세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싶다면 3단계로 차근차근 해보세요. 수업의 정리, 나만의 정리, 한방 정리? 학교 공부의 기본은 바로 수업이죠. 그러니까 배움의 정리는 수업 내용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 단계의 포인트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 필기 내용과 선생님의 설명, 구체적인 사례, 교과서 내용과 연결된 농담까지 전부 적으세요. 이 모두가 시험 때 답을 맞추게 도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준답니다. 선생님들은 말이 엄청 빠른데 제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너무 정성 들여 적지 않아도 되니까 샤프로 낙서하듯이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적어보세요. 본문이 중요한 국어, 영어는 교과서 여백에 직접, 내용이 많은 사회과학은 연습장에 적는 게 효과적이죠. 또 모든 걸 직접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교과서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선생님의 말씀 중 교과서에 있는 건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거나 강조 표시를 해놓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공부할 때 도움이 되려면 낙서하듯 적어놓은 걸 집에 와서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요? 수업 시간에 적은 것 중에서 필요 없는 내용은 지워버리세요. 필요한 내용들을 펜으로 다시 적어놓고요. 여기서 팁 하나. 심이 얇은 펜을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 펜 색깔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낙서하듯이 적은 걸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하는 건 다음 수업 전까지 끝내는 게 좋아요. 최대한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될 거예요. 자, 이제 배움 정리의 두 번째 단계, 나만의 정리로 넘어갈 차례예요. 공부 내용이 완벽히 익혀지는 배움 정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교과서, 프린트, 문제집, 수업 정리 내용을 한 곳에 모으면 돼요. 저 혼자서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데요. 걱정 마세요. 교과서 목차표의 도움을 받으면 정리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요? 정리할 부분에 대단원과 소단원 제목을 쭉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리할 부분의 핵심 포인트도 알 수 있고 여러 교재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뭘 하면 돼요? 모든 교재의 핵심을 모아서 노트에 단원별로 정리하세요. 그러려면 핵심 내용 위에 단원 이름을 적는 게 좋겠죠? 이때 핵심은 되도록 그림, 도표, 그래프로 정리하세요. 그래야 보기도 좋고 많은 내용을 간단히 담을 수 있으니까요. 또 여백은 충분히 남겨놓는 게 좋아요. 왜요? 그래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아참,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은 중요 표시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교재의 핵심을 노트에 모으는 방식은 특히 개념과 용어 공부가 중요한 과목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교과서 본문 이해가 중요한 과목은 꼭 노트의 핵심들을 모을 필요는 없죠. 그럼요. 이런 과목들은 교과서의 핵심을 모아놓는 게 더 효과적이죠. 교과서엔 뭔가 적을 공간이 부족할 텐데요. 가능하면 여백을 활용하는 게 좋겠지만 쓸 내용이 많을 땐 접착식 메모지를 이용해보세요. 좋은 방법 같아요. 보기에도 훨씬 깔끔할 것 같고요. 나만의 정리는 교과서, 프린트, 노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돼요. 과목의 특성,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 신동군의 공부 방식에 가장 효과적인 걸 고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핵심들을 한 권으로 정리해야 한다. 맞죠? 빙고! 자, 이제 배움 정리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할 때 사용하는 한방 정리!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어떤 걸 적으면 돼요? 공부하다 보면 아무리 외워도 자꾸만 잊어버리거나 막히는 곳이 있죠? 이런 부분만 A4 용지 한 장에 따로 정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A4 용지를 4등분해서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세요. 이때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적어두는 게 좋아요. 빨간 셀로판지로 가리면 키워드만 가려져서 보다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했으면 열심히 사용해야겠죠? 한방 정리한 종이를 갖고 다니다가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익혀지지 않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새겨질 거예요.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방 정리는 시험 직전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A4 용지를 3번 접어 8개의 공간으로 만든 다음 과목별로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 공식, 용어를 적어놓고 시험 바로 직전에 살펴보는 거죠. 이것도 해봐야겠는데요. 두 번째 수업, 배움 정리 비법. 알려주신 대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줄 알고 신동군을 도와줄 다양한 샘플들을 준비했어요. 국어나 한문 같은 경우 본문과 연결해서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럴 땐 기름 종이를 교과서 위에 붙인 뒤 필요한 내용을 적으세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기름 종이를 들춰낸 뒤 최종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문법과 해석이 중요한 영어는 신동군만의 기호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죠. 수학의 경우엔 핵심 개념과 공식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사회는요? 적어야 할 게 많은 과목이니까 노트가 부담스럽다면 즐겨보는 교재나 프린트의 핵심을 모아보세요. 하지만 역사는 전체 흐름이 중요한 과목이니까 연대표를 꼭 그려봐야 해요. 또 과학은 그림과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죠. 암기 과목도 정리가 필요한가요? 물론이죠. 시험 준비할 때 핵심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정리하면 암기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셀로판지를 이용하면 더 재미있게 외울 수 있고요. 배운 걸 정리하는 방법이 진짜 많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노트 정리 팁 하나를 더 줄게요. 주요 과목은 고3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요? 국어는 갈래 노트, 영어는 문법 노트, 수학은 개념과 공식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 배우는 내용을 계속 추가해 나가면 고등학교 공부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노트는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종류가 엄청 많던데. 특별한 노트가 아니어도 돼요. 줄 있는 노트만 있으면 코넬 노트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적인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코넬?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의 유명 대학교 이름이에요. 이 학교 학생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코넬 노트 방법은 이미 그 효과를 충분히 인정받았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단 노트를 펴서 밑에 5줄 위에 굵은 가로선 하나를 그어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너비로 왼쪽에 세로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개의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네요. 그중 가장 넓은 공간이 필기 영역이에요. 여기에 뭘 쓰면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꼼꼼히 적으면 돼요. 이때 문장은 최대한 간단히 적으세요. 그러려면 신동군만의 기호를 사용하면 좋겠죠? 또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넉넉히 남겨두고요. 여기는요? 그곳은 힌트 영역이에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기억의 실마리를 적어놓는 곳이죠. 기억의 실마리? 그게 뭔데요? 중요 표시, 쉽게 암기하는 법, 궁금한 점, 신동군의 생각, 이런 것들이요. 다시 공부할 때 수업 내용을 쉽게 떠올리게 도와줄 내용들을 적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요약 영역이에요. 복습할 때 활용하는 곳이죠. 여기엔 뭘 적어요? 수업 포인트와 핵심을 간단히 쓰세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업, 복습, 시험 공부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과목별 팁! 영어의 경우 필기 영역엔 교과서 문장 분석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중 문법과 단어는 힌트 영역에 다시 정리하고요. 특히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문법과 단어는 요약 영역에 적으면 돼요. 이야, 영어 노트 정리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학의 경우엔 필기 영역의 교과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세요. 그리고 힌트 영역엔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적어놓고요. 요약 영역엔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공식을 적어놓는 게 좋겠죠? 저도 내일부턴 코넬 노트 방법을 써봐야겠어요. 자, 신동군을 위해 코넬 노트 양식을 준비했어요. 노트에 줄긋기 번거로울 때 사용해보세요. 이제 저도 노트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근데 예쁘게 만들 자신은 없어요. 글씨를 워낙 못 쓰거든요. 노트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벗어버리세요. 신동군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정리해야 공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요? 물론이죠. 그리고 노트 정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앞으로 코넬 노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학습 노트에 여러분만의 비법을 입력해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또한 자료실의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오늘의 배움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자기주도 학습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거랍니다.